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올해로 3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됐든 극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 한마디로 제 팔자 제가 꼬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건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제가 정말 제명에 못 살 것 같아서요. 남편이 폭력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그래도 내 남편이니까 내가 이해해줘야지, 내가 보듬어줘야지 정말 도 닦는 마음으로 참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36살이란 제 나이가 이미 늦었다고. 모든 걸 단념하고 살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요. 남편하고는 사회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예요. 당시 저는 의류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죠. 처음엔 회사 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횟수가 빈번해지다가 몇 번 만나면서 사적인 얘기도 조금씩 나누게 되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알게 된 지 2년 만에 정식으로 연애를 시작했네요. 비록 사내 커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뒤에서 이런저런 말 나오는 게 싫어서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다가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남편과 연애 중이었단 소식을 전했어요. 사실 제 연애 소식이 뭐라고 그렇게 쉬쉬했나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거기엔 제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제가 중학생 때 이혼을 하셨거든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부모님의 이혼 소식을 들었을 때 별로 그다지 놀라진 않았어요. 워낙에 어려서부터 두 분 사이에 다툼이 잦았기에 평생 같이 사실 것 같진 않았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뭐 외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기에 비교적 원만하게 헤어지셨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를 따라갔고요. 하지만 원만하게 헤어지셨다고 해도 이혼이 저에게 미친 영향은 꽤나 컸습니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같이 장사를 하셨다 보니 동네에 같이 아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셨어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끼리 이러쿵저러쿵 걱정이 되니까 그러는 거라곤 했지만 그래도 별의별 소리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도 결심했죠. 누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한테 괜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시작했을 때도 남들이 알게 될까봐 조심조심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양쪽 부모님들을 만나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댁이 가난한 건 알고 있었어요. 연애할 때도 남편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어렵게 자랐는지 지금도 어머님 아버님이 돈 때문에 고생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정말 손가락 빨고 살 만큼 가난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반전세에 거주하시면서 노후 준비도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조건을 알면서도 왜 결혼을 했냐면 저라고 조건이 얼마나 나은 건 아니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저희 부모님이 이혼 후 따로따로 사시는 걸 제 흠이라고 여기셨고 저 또한 나름대로 그게 제 컴플렉스였으니 저는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랐으니까 시부모님의 가난 정도는 이해해야 할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사이가 좋지 않으셨던 친정부모님에 반해 시부모님은 그런 와중에도 사이는 무척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남편이라면 배우잣감으로 딱이란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지금은 너무 후회합니다. 사람 성격이란 게 1, 2년 연애했다고 다 알 수 있는 건 결코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면 저희 친정부모님도 그 당시에 흔치 않게 연애 결혼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사는 내내 그렇게 싸우고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전 무슨 자신감으로 남편 성격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을 내리고 결혼까지 결심했던 건지. 여담이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은 이혼 후 각자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두 분 다 여전히 저에게 잘해주시죠. 하지만 아무래도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건 아니다 보니 언젠가부터 친정어머니나 아버지께 저에 관한 이야기들을 시시콜콜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이렇다 저렇다 상의 같은 걸 하기가 힘들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 나름대로 제 조건도 완벽치 않으니 가난한 시댁 정도는 제가 안고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습니다. 가난한 시댁도 문제였고 남편은 결혼 후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그건 바로 술이었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도 둘이 가끔 술을 마신 적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맥주 한두 캔을 마시는 정도였고
술이 약했던 저에 반해 남편은 그렇지 않다 보니 저는 남편에게 주사가 있다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갔다가 필름이 끊겨서 들어온 적이 있긴 했었는데 그냥 어느 다른 남자들처럼 어쩌다 정말 진탕 마시고 그렇게 되었나 보다고만 생각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술만 먹고 나면 저에게 시비를 겁니다. 현관에 들어설 때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오고 밤새도록 저한테 야 해대는데 그게 너무 듣기 싫고 공포스럽기까지 했어요. 대답을 해주면 얘기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눈 딱 감고 자는 척도 해봤는데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한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거냐며 별의별 욕을 다 해댔죠. 그리고는 집안에 작은 기물들을 던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작은 기물이라고 해도 거실 바닥이고 안방 바닥에 널브러진 휴지곽이며 리모컨이며 깨진 화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그저 눈물만 주룩주룩 흐르더라니까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자기는 정말 아무 기억도 없다면서 평소처럼 여보 하고 나와서는 사과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한 건지 정말 모르겠는데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서 자기가 지금 사과를 하면 그건 진심 없는 가짜 사과라고 그거라도 받고 싶은 거면 하겠다 하면서 빈정거리기나 할 뿐이었죠. 그래도 바보 같은 저는 참고 살려고 했어요. 막말로 저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집안을 때려부시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든 술을 덜 마시게 하면 상황이 나아지겠지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나름대로 그게 해결책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술약속이 잡히고 그럴 때면 어떻게든 빨리 들어오게 하려고 가진 술을 다 쓰기도 했는데 결론은 별로 소용은 없더라고요. 나중엔 아예 제 전화를 받지를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품고 살려고 했어요. 친정부모님도 이혼을 하셨는데 저까지 이혼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친정부모님 두 분 다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하는 걱정도 되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나서 떠들까 싶은 게 그런 건 이제 겪기 싫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제가 내린 결정을 책임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젠 못하겠습니다. 주사 문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돈 문제까지 얽혀버렸거든요. 결혼 당시 시댁으로부터 받은 도움은 전혀 없어요. 반면에 친정에선 그래도 친정어머니가 3천, 친정아버지가 1,000만 원 해주셨죠. 그런데 이를 알고 시부모님께서 기껏 하신 말씀이 남편이 저보다 연봉이 높지 않냐 이거였는데 그래요. 연봉 자체만 놓고 말하자면 어머님 아버님 말씀대로 남편이 저보다 잘 벌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뭘 하나요? 주식이니 술이니 이래저래 저한테 주기도 전에 까먹는 돈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도 저 별말 안 했습니다. 결혼 전에 약속한 생활비가 있었는데 그래도 그건 꼬박꼬박 가져다 주니까 그 외에는 남편이 어떻게 쓰던지 말던지 저도 신경 쓰기 싫고 머리 아프기 싫어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해주신 거 없다고 부모가 아닌 건 아닌데 그래도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자식이 결혼까지 했으니 당신들도 남들처럼 효도 좀 받아봐야겠다는 말씀을 하시며 시도 때도 없이 저희를 불러대셨거든요. 점심 먹자, 저녁 먹자, 어디 맛집 가자, 영화 보러 가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돈은 의뢰껏 저희 부부가 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 식으로 시부모님을 한 달에 적게는 5번 많게는 10번도 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돈이 얼마였겠어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은 2년 동안 6번 배웠습니다. 친정부모님이 멀리 사시고 따로 사신다고 해도 차이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탁 드는 게 그러다 올해 초 어떤 계기로 제가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었어요. 그런데 원래 도전이라는 게 돈이 없으면 어렵잖아요. 그리고 저는 절대 은연중에라도 뭘 바라거나 그런 뜻은 없었는데 별 생각 없이 친정어머니랑 통화 중에 얘기를 한 거죠. 배워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돈이 제법 들 것 같다. 지나가는 말처럼요. 그랬더니 친정어머니가 그러면 엄마가 좀 보태줄게 하시길래 제가 괜찮다고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아주 손사래를 쳤거든요. 그런데 이튿날 친정어머니가 제 계좌로 2천만 원이랑 큰돈을 보내셨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났냐 하니까 어디서 나긴 엄마가 벌었지 하시는데 문득 이혼 후 혼자 고생하시던 친정어머니 모습이 생각나서 감정이 북받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절대 못 받는다 못 쓴다 했는데 괜찮다고 그냥 받으라며 꼭 뭘 배우는데 쓰지 않더라도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셨어요. 아무리 가정주부라고 하더라도
얼마 정도는 주머니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줘도 나 돈 있어 하는데도 원래 엄마 마음이란 게 그렇지가 않다면서. 그래서 더는 거절 안 하고 제가 갖고 있기로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회사에서 사고를 치고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동료들하고 술 딱 한 잔만 하고 온다길래 그러라 한 게 화근이었죠. 새벽 2시, 3시가 돼도 집에 안 오더니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필름이 끊기는 일은 있었어도 저를 괴롭히긴 했어도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집에는 들어오던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경찰에서 연락이 왔으니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경찰서로 쫓아갔더니 세상에 남편이 자기 동료를 팼더라고요.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얻어맞았다는 동료가 하는 말이 술버릇이 진짜 개 같다면서 실적 문제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더러 부장이랑 잤냐 어쨌냐에 대더니 대뜸 자기 가방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그 안에 있는 노트북이랑 뭐 이것저것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그냥 안 넘어갈 거라는데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요. 계속해서 죄송하다 머리만 조아렸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집에 데리고 오기는 했는데 이건 진짜 웬수도 이런 웬수가 없다 싶은 게 속 터져 죽겠더라고요. 하지만 여기까지 했으면 됐다. 나머지는 남편이 알아서 하게 내버려둘 심산이었습니다. 자기도 술 처먹고 사고를 치면 어떤 후폭풍이 오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은 했는데 이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나 봐요. 그 맞았다는 동료가 저희 남편이 부장이랑 잤냐 어쨌냐 그랬다는 소리까지 다 얘기를 해서는 그 부장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뒤집어지고 그러자 회사에선 남편더러 합의해라. 합의하면 회사에서 내보내진 않겠다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면서 아주 징징거리고 쥐어짜대는데 솔직히 제 기분이요? 뭐 어쩌라고였어요. 내가 너 그렇게 술 처먹고 다닐 때 알아봤다 이거였죠. 그런데 남편이 합의해야 할 거 아니냐면서 저더러 돈 좀 달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저라고 여기까지 생각 못한 건 아니었거든요. 물론 회사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지만 아무튼 그래서 제가 돈이 어딨냐, 당신 그간 나 생활비라고 얼마 떼주고 나머지론 다 뭐했냐, 당신이 알아서 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에 하는 말이 장모님이 돈 주신 거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알았냐니까 그냥 어쩌다 제 통장 내역을 봤다면서 얼버무리는데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건 나 필요한데 쓰시라고 주신 거지. 당신 사고 친 거 수습하라고 주신 돈 아니라고 그러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시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걸어 지금 남편이 술 먹고 사고를 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깊은 한숨이 전해져 오더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시부모님한테 1,000만 원 받아서 우여곡절 끝에 남편이 합의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내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돈이 없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모르겠다. 형편도 어려운 분들이 자기 때문에 이 돈을 마련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걸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 말만 들으면 효자도 세상에 그런 효자가 없구나 싶을 정도였죠. 어이가 없었어요. 친정어머니가 주신 돈은 별거 아니라는 듯 빌려 쓰려고 들더니 아주 시부모님 돈은 벌벌 떠는 게.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인간 안 되겠구나. 이혼해야겠구나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부모님이 소위 사채를 쓰신 거였어요. 너무 황당해서 제가 시부모님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채를 쓰셨냐니까 아들이 죽겠다는데 생각은 무슨 생각을 했겠냐며. 그런데 당신들은 사채이자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고. 어떡하면 좋으냐고 앓는 소리 죽는 소리를 해오셨거든요. 그러자 남편이 이게 다 저 때문이지 않냐면서 가지고 있는 돈으로 빌려주면 좋았을 걸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유세를 부려서 자기 부모님 사채까지 쓰게 만드느냐고 저한테 쌍욕을 퍼붓더라니까요. 어이가 없었죠. 애시당초 남편이 술 먹고 깽판만 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걸 거기까진 따지지도 않고 돈 들고 있으면서도 안 빌려주는 제 탓이라고 우겨대는 꼬락서니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정말 몰라서 이러냐고 따지니까 아무튼 사채빚은 저더러 갚으랍니다. 됐다고 제가 화를 냈어요.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상대를 해줄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면 저희 친정부모님께 전화를 할 거래요.
딸만 자식이고 사위는 자식도 아니냐고. 사위인 자기한테도 돈 좀 해달라고 할 거라나요? 제가 그러기만 해보라고 가만 안 둘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란 작자가 아주 눈이 돌아가기라도 했던 건지 기어이 제 친정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다행히 친정어머니께선 어느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계셨기에 또 술 먹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냐 화를 내시곤 그대로 다시 저희 시부모님한테 전화드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네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도 이번 일을 통해서 남편의 주사가 생각보다 심한 문제라는 걸 인지하셨기에 저와 친정부모님께 유감의 뜻을 전해오긴 하셨습니다만 결국 그 염치라는 것도 핏줄의 흐르기라도 아는 건지 어찌됐건 일단 급한 불은 꺼야 하지 않겠냐며 어머님께서 저희 친정어머니더러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갚는 것도 되는 대로 조금씩 돌아가시기 전엔 다 갚을 거라고 하시면서요. 저희 친정어머니 말씀이 정말 기도 안 차시더래요. 사돈만 아니었으면 정말 뭐라고 한마디 하고 싶으셨답니다. 아무튼 이런 난리통을 단 며칠 만에 겪었으니 제가 남편한테 정이 얼마나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 꼴쩍 꼴다 보기 싫고 친정어머니께도 죄송하고 이번에 그냥 어떻게 넘어간다고 해도 또 이런 일이 없으란 법이 있냐? 안 될 것 같다 헤어지자 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와서 말이지만 남편과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을 했기에 이후로 제가 임신하는 게 걱정스러워 잠자리에 좀 소극적이었어요. 그 일로 남편과도 여러 번 아닌 게 아니라 다투기도 했었고요. 근데 정말이지 그러길 잘했다는 생각만 들더라니까요. 남편도 제가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인지 몰랐다며 그래야자 이혼하고 나오는데 기도 안 차서 자기 사고 친 거 메꾸느라 진빚을 안 갚아준다고 피도 눈물도 없다니 정말 황당하죠. 친정어머니께선 아니다 싶을 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저더러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혼을 하셨다 보니 행여나 쉽게 말한다 소리가 나올까봐 그간 몇 번이나 이혼하라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왔는데 참으셨었다며 이젠 정말 해야겠다고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며 저더러 제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리고 엄마도 있으니 기죽지 마라. 그 말이 어찌나 힘이 되던지 괜히 눈물까지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어제 남편하고 이혼 서류 접수했고요. 이제 시간만 흐르면 되는 상황입니다. 부디 한 달 동안 남편이 정신을 차린다던가 그래서 이혼만큼은 하기 싫어진다던가 그런 불상사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께선 벌써 당신 아들이 어디 가서 저만한 며느리는 두 번은 못 데려올 거란 깨달음을 얻기라도 하셨는지 저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고 계시지만 어머님의 염치 없고 뻔뻔하신 태도도 제가 이혼을 결심하는데 한몫했거든요. 그러니 어머님의 눈물을 봐도 전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아무튼 제가 제 팔짝 꼬았기에 제가 스스로 풀어봐야죠. 누굴 탓하겠어요. 그저 두 번의 같은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낼래요.